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식별법에서 그럼 U만 할 거예요? V도 하고 싶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배를 위에서 봤을 때 배를 위에서 봤는데 U라는 속도는 뭐 일로 가는 속도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나머지를 다 0으로 놓고 U도 0으로 놓고 V만 있는 조건 생각해 볼게요. 배가 아예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아예 옆으로 가는 조건을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굳이? 어차피 배는 옆으로 안 가는데. 배가 V라는 속도가 있다고 해도 걔는 U가 훨씬 큰 상태에서 V가 조금 있어서 옆으로 밀리는 조건이겠죠. V가 좀 있어서 배가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는 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U가 0이고 V만 있는 조건. 그거는 실제로 배 조종에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조건에 대해 시스템 식별법을 할 이유가 없죠. V만 그러겠어요? P, Q, R, W 전부 다 그래요. 배가 가만히 있는 거는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 시스템 식별법을 쓰더라도 배의 기본 조건은 여기서 그냥 생으로 U라고 하지 말고 배가 전진하는 기본 속도는 있어야겠다. 그게 이제 책의 3.1장 초반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기본적으로 U0란 속도로 가고 있는 조건에서 U가 변한, 그러니까 라지 U라는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그게 배가 그냥 전진하는 조건이에요. 원래 설계했을 때 직진하는 조건. 거기에서 X방향 속도가 변하는 거는 추가로 더해준 걸로 해주자. 그 다음에 V가 변하는 조건이라고 해도 얘는 고정해 놓고 V가 따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배에서 봤을 때 얘는 항상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 성분은 줘 놓고요. 거기에다가 U라는 걸 변하든 V라는 걸 변하든 회전하는 R을 놓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0으로 놓고 뭔가 하나의 변수만 바꾸는 게 시스템 식별법은 맞는데 그 시스템 식별법을 직접 쓰려고 보니까 전진 방향 속도, U가 0인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U0는 기본으로 넣고요. 여기다 U를 더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V를 쓰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럼 V에 대해서 만약에 시스템 식별법을 한다면은 이런 조건들이 나오고 여기 U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V가 들어가겠죠?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V에 대한 다항식으로 또 걸리는 힘을 근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U0는 고정을 해놓고 V에 대해서 나머지 변수는 0으로 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유체력 미계수를 또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저항 시험 했을 때, 그러니까 배가 전진하는 U 속도 성분 더하기 소문자 U만 있는 조건은 어차피 배에 걸리는 힘 X밖에 없는 거 알죠? 뭐 Y방향, Z방향 힘이나 모멘트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배가 직진하고 있을 때. 근데 V는 배가 이쪽으로 가는 힘도 있고 일로 있거든요. 전진하는 속도도. 그러다 보니까 배에 걸리는 힘이 뭐 이쪽으로 가는 힘도 있을 거고 Y죠. 이쪽으로 가는 힘도 있겠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쩌면 회전도 할 수 있잖아요. 배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실제 속도니까. 배의 실제 속도니까 뭐 회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겠죠. 그로 인한 힘과 모멘트가 다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X만 있는 게 아니라 Y, 뭐 Z, P, 그 다음에 K, M, N 모멘트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실제로 그래서 배를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시스템 식별법을 배에 대한 실험을 적용을 했을 때 실제 배를 가지고 조종을 하진 않고요. 모형 배를 만들어서 걔를
이 방향으로 끌어요. 그럼 여기에 유제로 있고 여기에 V가 적용돼 있는 거죠. 얘가 실제 속도니까. 네, 그러면 그때 배에 걸리는 힘을 다 재요. 이거랑 똑같이. 그래서 U 대신에 이제 V에 대해서 배의 힘, 뭐 X, Y, Z, K, M, N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항식으로 또 따서 얘네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복잡하게 가자면은 U하고 V를 둘 다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거 있죠. R만 적용을 한다거나, 그럼 배가 선회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조건들. 그럴 때마다 배에 걸리는 힘을 다 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배 안에 힘이 가해지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냥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시스템 식별법이고 이걸 많이 쓴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 속도가 아예 0인 조건은 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 속도는 기본적으로는 U0라는 거를 주고, 이거를 우리가 노미널 조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노미널 조건으로 U0, 나머지 변수는 다 0인 거. 얘가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방향 속도인 소문자 U가 변했다거나 Y방향 속도인 V가 조금 변했다거나, 크게는 안 변하죠. 얘가 제일 지배적인 거예요. 모든 조건에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변합니다. 그렇게 작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속도 변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도 변동으로 인한 애들이 전체 힘에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게 이제 실제 배 운동 모델링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아까 아마 그럼 앞에서 아니 유체력 미개수 얘기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변화량인데 얘는 변화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앞에다 델타를 쓰지 않더라도 얘는 이 조건에서의 각 운동 변수들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앞에 델타라는 거 쓰지 않았지만은 그냥 U라고 해도 원래 유제로 해서 속도의 변화량이죠. 노미널 조건에서, 기본 조건에서 X방향 속도가 변했다거나 Y방향 속도가 변했다거나 하는 그 속도 변화량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량 곱하기 미분계수 하니까 결과의 변화량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운동 모델을, 유체력 모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 있고요. 책에서 그래서 3.1장을 이제 보시면은 뭐 별 얘기 없어요. 좀 지우고 할까요? 너무 칠판이 지저분하니까. 몇 가지 중요한 식만 봅시다. 그러면 배의 속도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배의 속도는 배 전진 속도, 기본 속도죠. 더하기 X방향 속도 변화량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V방향은 원래 0이었잖아요, 속도가. 근데 변화량. 이렇게 나오겠죠. 각운동. 원래 각운동은 지구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해왔어요. 근데 작은 각운동의 경우에는,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고정좌표계나 물체고정좌표계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오일러 앵글이, 오일러 각이 별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오일러 각 크기만큼 곱해줬잖아요.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오일러 각으로, 오일러 각의 시간 변화율로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언제? 배의 각도가 크지 않게 변할 때. 근데 기본적으로 배 각도는 배 운동이 배 운동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 변화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막 착착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조건을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스테디는 아니고 거의 스테디라고 해서 쿼지 스테디라고, 준 정상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을 할 거다. 네.
라는 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는 우리가 속도를 표현한 거고 운동 방정식은 F는 ma인데 우리가 여기서 뭐 회전 성분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시 칠판에 쓰진 않을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게 이제 책에 보면은 식 3.2랑 3.3이거든요. 근데 육자유도 운동에 대해서 밑에 쓸까? 육자유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식 두 개 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근데 실제로 배 조종은 육자유도는 아니고 사자유도나 삼자유도거든요.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히브 운동하고 뭐 피치는 잘 고려를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보단 좀 간단한 그런 식으로 나오고 뭐 또 아니면 배가 좌우 대칭이니까 관성 모멘트 중에 일부는 0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 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좀 간단해진 그런 운동 방정식을 끄집어내서 쓴다라는 얘기 알아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같은 거다. 그건 육자유도 운동 해석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식 3.2나 3.3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또 뭐 어디가 대칭이라 항 몇 개가 지워지고 등등 좀 간단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이제 시스템 여기 그 운동 모델링에서 F는 MA 우변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됩니다. 이제 좌변에 들어가는 힘에 대해서는 3.2부터 제대로 다루게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배 조종에 대해서는 막 완벽한 그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박 저항 수업 들었을 때는 선박 저항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형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런 게 되게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깨끗했나? 어쨌든 원인과 결과가 확실히 있었잖아요. 근데 선박 조종에서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 현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 추진할 때 같이 막 잘 해결하려는 그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뭉뚱그려서 보고 있는 뭔가 전체 시스템을 제대로 해석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분해를 해서 각각이 걸리는 그런 힘들을 어떻게 식으로 근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근사를 해보자라는 거.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만 알면 되죠. 그래서 3.2에서는 책 3.2에서는 뭐를 다루냐면은 우선 가속도 먼저 다룹니다. 가속도 관련 잠깐 우선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 영상에서 시작을 할게요.